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어스의 스포일러 리뷰를 해볼까 했었는데 뜻밖에도 저를 기쁘게 해주는 영화를 만나서 우선 이것부터 잠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더 길티는 우리나라에서 만나기 힘든 덴마크의 영화입니다. 개봉하기 전에 SNS에서 조금은 화제가 됐었죠.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제목을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개봉할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는 희한하고도 기발한 컨셉으로 광고했습니다. 사실 썬댄스 영화제에서 수상했다는 걸 알린 순간부터 어떤 영화인지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지만 소위 정보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라는 걸 역으로 이용해서 도리어 정보를 차단시켜 주목을 끌어내겠다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는 게 눈길을 끌었었죠. 물론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나올지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극장까지 가게 됐는데 좋네요. 아주 좋아요. 자칫하면 얄팍한 수작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으나 막상 보니까 영화의 컨셉과 마케팅의 컨셉이 일치하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일단 영화가 재밌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저는 평소에 영화를 보면서 큰 기대 없이 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화가 재밌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데 더 길티가 바로 그런 영화였습니다. 더 길티는 굉장히 소박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어떤 사연 때문에 좌천되면서 임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 주인공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떤 여자가 납치된 후에 자신의 아이와 통화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신고한 건데 아마 한 번쯤은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피자집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집에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신고했더니 용케 상담원이 눈치채서 무사히 구조됐던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감독도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영화가 더 길티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전화를 받은 주인공이 여자가 납치됐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사건에 대처한다는 게 주된 이야기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절로 떠오르는 영화가 몇 편 있으실 겁니다. 할리베리의 더 콜이나 톰 하디의 로크, 그리고 콜린 페럴의 폰부스도 한정된 공간에서 전화로 사건이 전개되는 동일한 유형의 영화지만 더 길티는 두 가지 차이점을 가집니다. 첫째, 더 길티는 초지일관 112 신고센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주인공이 거의 전부입니다. 방금 언급한 영화들 중 로크만 하더라도 주인공이 차에 머물러 있을지언정 계속 돌아다니는 반면 더 길티는 카메라가 112 신고센터를 단 1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정말 별거 없을 것 같고 재미는커녕 지루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각본, 연기, 연출, 편집, 사운드가 시쳇말로 열일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제작비부터가 적은 마당에 다른데 한눈을 팔거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에 전념하고 특히 소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이 영화의 시작이자 끝을 아우릅니다. 보통 영화를 볼 때는 사운드 편집, 사운드 디자인, 믹싱 등의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인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더 길티는 배경도 배경이고 주인공의 직업도 직업이다 보니 이 소리가 내내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는 서스펜스가 최대의 장점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흔히 스릴과 서스펜스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건데 서스펜스의 경우는 종종 정보를 제한적으로 또는 차등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이나 긴장을 가리킵니다. 놀이기구로 비유하자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서서히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마조마할 때 느끼는 감정이 서스펜스라면 뚝 떨어지면서 기겁하고 소리를 지를 때 시작되는 감정을 스릴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길티는 초지일관 112 신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 말인즉슨 주인공은 물론이고 관객에게도 소리로만 정보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고 소리로만 듣다 보니 마치 시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과 긴장이 커집니다.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각본, 연출, 연기, 편집이 제 몫을 하는 와중에 촉매제로 더해져서 엄청난 작용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의 사운드 부분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도 보시면 금세 아실 거고 이왕이면 극장에서 보셔야 제대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가 더 중요한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건 스포일러로 여겨질 우려가 커서 여기서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대신에 가볍게 얹을 정도만 드리자면 이 영화의 목적이나 연출 의도는 서스펜스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과정이자 도구일 뿐이고 결말에 다다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곧 이 영화의 주제이자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이전까지 서스펜스로 전달했던 게 이 주제와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인 동시에 가장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자 도구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과 관객을 완벽하게 동일한 입장에 놓기 위해 필요했던 철저하고 치밀한 포석이었던 거죠. 초반부에 주인공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작은 에피소드도 그때는 다소 심드렁하게 봤었지만 이 역시도 결말에 오면서 뚜렷한 의도가 담긴 전주곡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영화는 결코 아니니 직접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영화가 아니라는 것만 미리 염두에 두신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래서 제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영화제로 칸도, 베니스도, 베를린도 아닌 썬댄스 영화제를 꼽은 거고,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저 감독에게 더 많은 자원이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영화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바로 이 바람과 상상을 실현시켜주고 있는 데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블이죠. 끝으로 이 영화를 칭찬하기 위해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연히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절대 없지만 작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냥 온전히 느끼고 즐기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셨죠? 다름이 아니고 결말부에 가면 반전이 나옵니다. 저는 반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모든 신경을 거기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작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고 한 건데, 지금은 미리 경고를 하고서라도 꼭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반전의 모범적인 예로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반전을 위해 다른 모든 걸 포기하다시피 해서 망가지는 꼴을 숱하게 보셨겠지만 더 길티는 반전의 기능만이 아니라 역할까지 훌륭하게 제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의 모 드라마를 보고 진정한 반전이란 이런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전이란 게 단순히 충격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젠 명백히 본인의 의지로 반전의 대명사와도 같아진 나이트 샤말란이 다시 좀 살아나나 싶었다가 글래스에서 또 한 번 반전에 집착하면서 비약에 비약을 거듭한 채 좋은 의도만 남겨두고 망가진 반면 모 드라마와 더 길티는 반전을 충격으로 소모시키는 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극히 오락적인 반전이 아닌 그 이상을 담고 있는 반전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종종 강조했다시피 재미의 정의와 기준은 저마다 다른 거니까 저한테는 그랬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으니 부디 유념하시고 보셨으면 합니다.